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2개 기업 진단 영상입니다. 리뷰 및 진단. 첫 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고요. 두 번째 기업은 유니테스트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방송 영상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오테크닉스는요, 지난 10월 초에 소개를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당시 소개를 드렸을 때의 썸네일, 지금은 기업 속의 보좌관 재생 목록에 이동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10월 초에 소개를 드렸었다는 거. 과거에는 레이저 마커 등이 주요 제품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레이저 어닐링 및 레이저 풀 커팅 장비가 성장 동력으로 부상 중에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수출 비중 높아요. 작지 않습니다. 66%였어요. 작년 한 해. 올해 3분기 누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작년 한 해와 비슷한 약 64%의 수출 비중을 기록하고 있고요. 매출의 10% 수준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서 기술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기업으로 살펴볼 유니테스트도 연구개발 비용 매년 증가시키고 있는 힘을 쓰고 있는데요.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3분기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분기 매출이 1000억 넘었어요. 작년 3분기에 530억이었는데 딱 눈에 띄죠? 아, 2배 이상 증가했구나. 2배? 예. 2배 조금 안 되긴 한데요. 그쵸? 그리고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했죠. 202억. 순이익도 크게 증가했죠. 올해 3분기 130억. 모두 작년 3분기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8년, 2019년 2년간 저수익 사업군의 구조조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고수익성 장비로 분류되는 레이저 어닐링 매출 증가, 비용 효율화가 진행된 마킹 장비 매출 증가 영향 등으로 지난 2분기 실적도 좋았거든요. 근데 3분기는 2분기보다 더 개선됐어요. 더 성장했어요. 2분기 실적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업이익률이 18.3%였어요. 근데 이번 3분기에 절대적인 수치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도 더 개선됐죠. 18.9%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었던 것은 10나노미터 D램향 전공정 레이저 어닐링 장비 매출이 순조롭게 진행된 가운데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도 호조를 기록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비가 레이저 어닐링 장비입니다. 레이저 어닐링 장비, 지금 영상 말씀드리면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오테크닉스가 최초로 개발한 전공정 웨이퍼 열처리 장비입니다. 과거에는 웨이퍼 전체를 한 번에 열처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원하는 부분에만 열처리를 해서 열처리를 함으로써 수율을 높여주는 장비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10나노미터 초반의 D램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낸드 및 P램 등으로 차세대 반도체로 적용 공정이 늘어날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말에는 이처럼 좋은 뉴스가 있기도 했죠.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10월 29일 박정구 대표가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5천만 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면요. 주가는 10월 말을 저점으로 해서, 근데 10월 말 저점이 어디를 지켰냐면요. 지난 6월 중순에 이와 같은 장대 양봉이 있었죠. 이 장대 양봉의 센터 가운데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가격에서 반등이 시작된 것도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 있는 가격에서 하방 경직성이 나오면서 반등이 시작된 거죠. 근데 큰 조정 없이 그냥 빨강색 5일선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냥 계속 올라왔어요. 그쵸? 2주 이상. 거의 3주째. 삼성전자의 흐름과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좋기도 했지만 부담이 될 법도 한 하늘색 61선과 에메랄드색 121선마저 그냥 돌파해버린 거죠. 이런 가운데 주봉을 보면 11만원에서요 12만원 요 사이, 겨우 뭐 만원 차이밖에 안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11만원과 12만원 사이에서는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가격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11만원 전후부터는 속도 조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년은요 2017년의 실적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전망되고 있음을 보면 지난 8월의 고점이 얼마였죠? 128,700원, 한 13만원 잡고 지난 8월의 올해 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미 실적의 규모가 아닌 영업이익률 면에서는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던 2017년 수치를 이미 넘겼어요.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2017년에 절대적인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수치가 컸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15%가 안 됐었어요. 지금 잠깐 봐볼까요? 영업이익률 2017년 그쵸? 제 기억이 맞네요. 14.84%. 근데 올해는 이미 2017년 넘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것이 어떤 분들께는 선호하지 않는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모든 건 그렇잖아요. 그쵸?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햇빛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고 그쵸? 네. 긍정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거래량이 없는 게 조금 이건 좀 비중 많이 실기 좀 그런데 이건 나랑 좀 안 맞아 이럴 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아주 많지 않은 게 또 긍정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한번 상승 흐름을 타면 야곱야곱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도 그런 흐름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미래 보유자분들 모든 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는 지난 9월 2일 진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한 다음에 3, 4일 후에 상한가를 갔죠. 9월 7일 날. 그래서 굉장히 며칠 만에 상한가를 가다 보니 다시 한번 진단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의 진단을 했었던 그래서 오늘이 총 세 번째 진단 영상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흐름을 보시면요. 모멘텀을 모르는 분이고 차트만을 중심으로 매매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딱 흐름을 볼지라도 끼가 많은 종목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상승 파동이 나오는 과정 중에서 매매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또 장중에 호가를 봐보신 분이라면 더욱 관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 현황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지난 7월 17일 기준으로 4.79%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지난 8월 20일 기준으로 4.02%를 보유하고 있고요. 한때 정말 유명했었던 VIP 자산운용은 요즘 잘 모르겠어요. VIP 자산운용은 지난 9월 14일 기준으로 5.14%인가 그래요. 5% 넘기면 이제 신규 취득했다고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취득 공시가 있었죠. 9월 14일 기준으로 5% 초반.
그리고 신형 자산 운용은 10월 30일 기준으로 최근이죠. 10월 30일 기준으로 5.5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업체고요. 특히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모듈 테스터 및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터를 국내 업계 최초로 개발 완료 및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유니테스트가. 그런데 매출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반도체 못지않게 태양광 부문 매출이 작지 않습니다. 40% 넘어요. 바로 지난 9월에 급등이 나온 이유가 태양광 부문의 태양광 사업부의 성장성 때문이었죠. 여기 보시면 지난 8월 26일 한국전력과 유니테스트가 유리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태양광 하면 최근에 이슈 많은 게 페로브스카이트잖아요.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페로브스카이트는 곡면 등의 부착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고요. 반투명하기 때문에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위에 적층시켜서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태양전지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 이제 주소도 항상 이렇게 입력해 놓는 그 네이버 블로그에도 관련 뉴스를 하나 올렸는데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의 태양 전지는요 거의 신문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여러 뉴스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이제 실적을 보자면 3분기부터 실적이 상반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매출은 작년 3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근데 영업이익,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죠. 이 부분이 좀 다소 아쉽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돼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3분기 실적에 실망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요. 보시는 자료는 연간 투자 비용, 이제 연구 개발이라는 거죠. 비용. 매년 연구 개발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상 최고의 실적은 2018년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실적이 좀 주춤하고 있죠. 올해 3분기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는 증가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거고요. 갑자기 최근 흐름이 좋은 PSK, 유진테크 등 뭐 영상에서도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연구개발비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렇죠? 유진테크 어제도 크게 올랐고 연구개발 비중이 매우 컸었던 아마 숫자도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anyway, 유니테스트는 올해 상반기에도 약 10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고 하반기도 연구개발비 공격적으로 지출한다는 뉴스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작년에 연구개발비 178억, 올해 상반기 100억. 그쵸? 뭐 작년과 유사하거나 뭐 작년보다 더 많거나 상승 추세 전망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확인되면 사실 크게 걱정될 것은 딱히 없어 보이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물론 올해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이와 같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좋은 모습인 것은 맞지만 7월 중순 신규라인 증설 투자 공시도 있었음을 보면 내년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DDR5 장비 판매 시작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해외 고객사 확대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한 낸드 부문의 성장성 및 국내 대기업에 향 신규 태양광 사업 진출 등의 기대감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면요. 바로 월봉을 봐보겠습니다. 월봉이에요. 지난 9월에 이처럼 큰 장대 양봉, 긴 장대 양봉, 몸통이 큰 캔들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사실 신고가를 기록한 후에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모멘텀만 부각되면 주가의 상승에 크게 걸림돌이 될 매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듯 싶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먼저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일봉으로 돌아와서 봐보겠습니다. 네, 일봉에서 이제 차트가 이제 켜지고 있는데요. 하늘색 60일선의 상승 각도가 최근에 유니 테스트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하늘색 61선, 하늘색이 61선이잖아요. 61선이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61선의 상승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핑크색 21선, 이평선 볼 때는 꼼꼼히 봐야죠. 이것도 습관입니다. 핑크색 21선이 61선에 따라잡히지 않으면서 정배열의 모습을 이어가려면 주가의 상승 각도가 꺾이지 않고 지금의 좋은 모습 그대로 11월 셋째 주 이와 같은 상승 각도를 지켜지면서 유지를 하면서 상승을 해야만 정배열을 유지할 정도로 21선이 61선에 따라 안 잡혀요. 그쵸? 그래서 그런 가운데 여기에서 추가로 더 상승하면 이제 전고점 수준까지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차트만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눈치 싸움이 매우 치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좀 다소 이제 살며시 좀 줄어드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만약 27,000원 전후를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리고 이후 조정이 나온다 한들 그 조정의 성격은 자연스러운 조정이지 또 크게 밀리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기대감, 모멘텀 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정이 나와도 61선은 지켜지는 것은 중요하겠죠. 거래량 아래 빨강색 선은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인데요. 보시면 5월 달에도 기관이 들어올 때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7월 중순에도 그랬고요. 9월 말, 9월 초까지도 그랬고요. 그리고 9월 말에도 그랬습니다. 주가의 의미 있는 상승에는 매번, 특히나 올해 기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10월 이후에는 기관이 매도하면서 지금은 기관이 숨어버렸어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매도세 일관입니다. 근데 향후 기관이 여러 번 이와 같은 주가의 등락에 크게 관여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기관의 수급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지켜보는 것도, 생각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미래 보유자분들, 모든 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2개의 기업 리뷰 및 진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